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며 마음속에 가끔 응어리지는 감정을 누구에게 풀어내십니까?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조우성 변호사님이 쓴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책입니다.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 계속 봐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어민의 독서 9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우성 변호사님이 쓰신 이 책입니다.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책이고요. 꽤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. 여러분 요즘 운전하실 때 주로 뭐 들으세요? 주로 이제 그 스마트폰에 연동된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 그 영상 같은 거 이렇게 틀어두시죠. 강의 영상이나 뭐 음악 영상 같은 거 틀어두실 텐데, 제가 10여 년 전, 이제 한 15년쯤에 그 운전할 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, 그리고 이제 CD를 많이 들었던 때가 있는데, 그때 제가 CD 중에서 강의 CD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. 두 분의 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, 하나가 바로 조우성 변호사님 거였어요. 그래서 그 경청에 대한 어떤 거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들었던 추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추억 때문에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, 사실은 이런 책도 있어요. 이제는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책이고, 제가 조우성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렇게 사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조우성 변호사님이 사람이 답이다 이렇게 써주셨던 게 있네요. 2016년도 11월 달에. 네, 근데 이제 오늘은 먼저 말씀드렸던 요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요 책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이 책은 그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그런 에피소드들의 어떤 감상, 그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그 소회들을 기록한 책입니다.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들어있는데, 우리가 여러분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러니까 경청하라 막 강조하지만 그거를 정말 그게 왜 중요한지, 왜 그게 힘이 있는지,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어떤 그 정말 실전적인 사례들을 이 책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책의 몇 구절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. 첫 번째는 그 프롤로그,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분노와 상처의 인생 드라마, 진정한 치유는 공감에 있다. 요런 이제 얘기인데 7페이지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나는 격한 인생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이들이 감정의 극점에 외롭게 서 있을 때 그들의 삶에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들 인생의 명암이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다. 승패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승의 과정을 거치며 삶의 용기를 얻고 자기 치유를 시작하느냐, 이와 반대로 마음속의 분노를 끊어하는 채 생의 많은 시간을 제자리 걸음하며 보내느냐는 이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접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. 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부터 나는 감히 나를 찾아온 이들에게 타인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왔다.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. 저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와닿아요. 나를 찾아온 이들에게 타인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왔다. 이 말이거든요. 여러분은 영업인으로서 혹은 뭐 재무 설계사, 재무 상담사 또는 뭐 다른 직종의 영업인이시더라도 고객을 만나서 정말 그분들의 어떤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려 했는가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. 뭐 저도 반성이 되는 부분이지만 정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접근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떤 사연을 들어주려고 했는가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저는 많이 좀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이런 내용의 어떤 CD 그리고 책도 보면서 정말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내 필요의 어떤 영업의 목적을 얘기하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좀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라고
감히 드릴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. 1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. 그 장의 제목은 선한 자에게는 선을, 악한 자에게는 악을 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거든요. 거기에 보면 몇 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노자의 도덕경에 천망회회 소위 불루라는 구절이 있다.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크고 넓어서 얼핏 봐서는 성긴 듯 하지만 선한 자에게 선을 주고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일은 조금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이다. 생략해서요. 나는 가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촘촘한 그물로 서로 엮여 있고 누군가의 행위와 염원은 그 그물망을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상상해 보곤 한다라는 말을 써놨습니다. 네.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복이 찾아오고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또 그에 따른 재앙이 내려온다는 얘기고, 비슷한 맥락에서 한 구절만 제가 더 소개를 드리자면 216페이지에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. 네. 즉 선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경사로운 일이 있다라는 건데요. 220페이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.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는 말이 있다.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으로 주역의 문헌전에 실려있는 한 구절이다. 또는 선을 쌓는 최고의 방법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라고 한다. 강 회장은 유의불시 국무여야, 즉 있을 때 베풀지 않으면 궁할 때 받을 것이 없다는 순자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분이었다. 사람의 운세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. 한때 잘 나가는 사람들도 다시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닌가. 강 회장은 요즘도 왕성한 활동 중이다. 그 와중에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지없이 내게 소개해 주시는 강 회장님.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놓거든요. 이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조성 변호사님이 이제 많은 클라이언트들 중에 이제 우리 좀 이제 쉬운 말로 뭐 돈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렇게 좀 그런 분이 있었나 봐요. 그분에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? 이제 약간 좀 쉬운 말로 좀 시간 낭비도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조금 이제 마음속에서 좀 이제 그만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다가, 그분이 이제 막 그 사건이나 이런 어떤 소개도 나오고 막 이렇게 고문 일도 엮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을 그 시점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할 수는 없는 거다. 적선지가, 즉 선을 쌓아두면 반드시 경사로운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정말 한번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영업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기술적인 부분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정말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그 마음, 그리고 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그 경청이 놀라운 힘이 있는지를 정말 다양한 여기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게 듭니다.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.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에는 이 CD 내용, 제가 2가지 CD를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.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고 이영권 박사님이 쓰신 내 인생 최고의 멘토라는 책이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그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